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일부 하락을 해서 42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장 전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뛰게 될지, 코인 시장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1300선으로 봤을 때 43K를 뚫고 44K까지 근접했던 비트코인은 새벽 사이에 하락을 하면서 43K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밑으로는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모두 깨고 43K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밑으로는 41K와 42K 사이에 롱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3K를 뚫고 올라갈 때 갑자기 44K에 더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새롭게 매도벽을 형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44K를 뚫는지 뚫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크게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44K, 45K, 46K에 강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매수벽 같은 경우는 42K 라인에 형성이 된 매수벽이 지속적으로 쭉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맥스페인이라는 이야기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최대 고통이죠. 이 부분은 결국은 개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척을 했다가 내려갔을 때 이 개미들이 혹은 리테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증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비율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9천억 정도가 날아간 이후 굉장히 펀딩 비율 히트맵이 클린했었는데, 보시게 되면 일부 알트 포지션에서 이 펀딩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말은 개인들의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9천억 정도가 날아갔을 때 이때 개인들의 돈을 모두 세력들한테 넘겼었는데,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알트코인들이 아무리 상승을 했어도 펀딩 비율이 올라가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닥이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개인들이 돈을 들고 다시 선물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사실 어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개인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이 펀딩 비율,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걸 우리는 어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페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최대 고통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영상 말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스마트한 개인들, 스마트한 기관들이, 스마트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고 더 많이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보면 이게 토탈 마켓캡 2인데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항대를 뚫고 위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게 되면 알트코인들 어제도 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상승을 해도 알트코인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또 올린 다음에 다시 이 지지대까지, 이 밑으로 내리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지대까지 알트코인들을 꺾어버리면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많이 털릴 거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쌍바닥에 대한 개념은, 이 관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얼만큼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 세력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내려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 1분기에서는 언제든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DCL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 털고 나면은 가벼워진 상태에서 쭉 위로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단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세력이 움직였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개인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놓고 지지 저항대만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한번 하락을 합니다. 시장에서 일부 하락을 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락을 난 견뎠으니까 끝났지라고 하면서 상승을 쭉쭉쭉 시킵니다. 보시게 되면 상승을 시키죠. 이렇게 상승을 일부 시켜요. 근데 그 뒤에 다시 하락을 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락을 시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리로 봤을 때 이번에 하락 같은 경우는 과거의 페이크 하락과 동일한 지점까지 내려왔다.
그 뒤에 상승이 있을 거고 상승이 있고 나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락을 유발한 다음 다 털고 나서 그 뒤에 불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냥 DCA로 만약에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두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아플 거잖아요. DCA를 하면서 현물을 모아가면서 하락을 했을 때는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모은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맥스페인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세력들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GBTC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GBTC의 거래 볼륨량 자체도 줄어들다가 어제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순 유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GBTC의 손바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변화고요. 세력들 같은 경우는 GBTC가 시장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했을 때 많은 하락에 대한 것들을 해야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급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아주 큰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던 곳들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축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GBTC의 거래 볼륨량, GBTC에서 빠지는 유출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고 있고, GBTC는 61만 개에서 시작해서 49만 개까지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물빠짐이 끝나가고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정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축적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어제 영상,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고래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맥스페인을 줘야 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거대로 좋은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께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넘버 오브 밸런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게 된 숫자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래들이 이 하락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가고 있다는 말과 같고요. 고래의 움직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든 간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MVRB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MVRB 지표상에서 한번 뚫고 갔을 때,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올라오고 나서 그 뒤에 닫고 바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닫고 살짝 내려오고 시간이 조금 길어지지만 그 뒤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올라왔고 그 뒤에 밑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맥스페인을 주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되돌림을 하고 맥스페인을 주고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맥스페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지점에 매수를 하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시지 않는 게 좋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밀려서 내 코인들을 털리는 게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맥스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아주 저점에 잘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현물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털리지 않게 심적인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어제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메이커 테이커라는 개념이 있는데, 테이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시장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테이커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일부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가격이 오를 때 당연히 테이커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느낌처럼 같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테이커들이 이걸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하락을 하면 받쳐주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또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더 위로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시장에 힘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하락을 유발하고 맥스페인을 유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심리적인 작업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된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타이밍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채굴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어요. 채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 채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불장을 준비하게 되면 불장 때는 해시레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은 운영비를 준비하기 위한 불장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도 좋아졌고요. 채굴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상을 많이 던지고 있다. 단감기가 지나면 던질 수 있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이야기 너무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을 던지는 아주 큰 세력이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골드만삭스에서 2024년도에 대한 이 전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1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해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많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이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강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미국의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늘릴 거다, 이런 로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바라보는 뷰가 달라지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JP 모건 같은 경우는 반대로 거의 닷컴 버블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관들이 너무나 상반된 매크로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골드만삭스, JP 모건 다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뷰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투자의 대를 잘 세우셔서 2024년도 1분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다른 사이클에 비해서도 더 많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퍼포먼스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때 이 사이클만큼은 절대 아니고요. 잘 가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도 퍼포먼스가 좋다, 저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움직임들이 반감기 이후에도 쭉쭉 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이클상 전혀 문제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다만 사이클상 문제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다른 사이클에서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팝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단단하고, 또 저를 비롯한 유튜버 분들이 이런 것들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고, 또 자료도 많이 전달을 하면서 어떤 위치인지에서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안 파십니다. 다른 때와 굉장히 다른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저는 메가 불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한 개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가 불장을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안 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한 변수로 인해서 내려올 수 있다,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하면서 이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굉장히 행복한 불장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기를 견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다음에 제 멤버십에도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